지금 이 시각 광화문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의 규탄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청와대 인근까지 가두 행진도 예정이 돼 있는데요. 여야의 패스트트랙 대치, 극단을 향해 치닫는 모습입니다. 갈등 해결의 열쇠는 누가 쥐고 있는 걸까요?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그리고 최형두 경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참 국회는 패스트트랙 충돌로 인해서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에 동물국회라는 아주 또 불명예스러운 또 워딩이 등장을 했습니다. 또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은 참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두 분께 좀 커다란 질문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한국당이 일단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투쟁의 무대를 옮긴 상황인데 지금의 국회에서의 여야 사당과 한국당의 충돌, 이거는 어느 쪽에 과연 문제가 좀 있는 것인지 두 분께서 상당히 좀 객관적인 입장에서 먼저 그 평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소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기본적으로는 모두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 정치권이. 국민들이 원하는 방법은 사실 이런 방법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죠. 예.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막장 트랙, 네. 분당 트랙 네. 이런 식으로 변질된 정도로 국민들이 성나 있는 민심이 일어날 정도로 외면당하고 지금 비판받는 예. 온갖 질타를 다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보면은 장애투쟁, 국회에서의 극한 대칙, 물리적 충돌 외에도 마주 앉아서 사실 24시간이 됐든 예. 맞짱 토론, 끝장 토론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물론 어느 쪽에 더 잘못이 크냐 이렇게 묻는다면 또 잘 해결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패스트 트랙으로 가게 된 배경을 보면은 가장 패스트 트랙 내용의 핵심은 선거제 개혁안과 개편입니다. 예. 개편이고 또 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인데 결국에는 국민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긍정적인 여론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과 야3당이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유한국당만 제외, 왜 제외됐을까? 그렇다면 여기에는 이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안은 사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테이블에 놓고서 합의하기가 쉽지 않은 안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반발하고 있지만 예. 단지 국회의원 수를 줄여서 모두 지역구에서 선출하자는 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된 안을 냈더라면 더 적극적으로 물론 여당과 야3당이 쉽게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더라도 더 시간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이 공수처와 관련된 법안도 이것이 제1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다. 심지어는 이제 개슈타포 법안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마당이면 사실 합의할 수 있는 여지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공수처에서 드러나 있는 문제는 뭘까? 이걸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국민들에게도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면서 이 공수처 법안이 이런 내용의 핵심적인 것은 좀 바뀔 필요가 있다. 더 합의안에 추가적인 변경이 필요하다. 또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주장했더라면 더 좋았지 않을까. 국민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사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도 국민들 잘 모를 거예요. 헷갈립니다. 예. 공수처 법안도 수사권과 기소권 관련되는 부분들도 국민들이 잘 모를 거예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것이겠죠. 그렇죠. 네. 예. 최 교수님 모실 때는 어떻게 좀 일단 국민들 이해가 국민들이 잘 이해를 못합니다. 참 답답한 것 국민들이 같습니다. 잘 이해 못하는데 예. 이건 정부 여당, 전국을 결국 이끌고 나라를 이끄는 건 정부 여당입니다. 예. 청와대와 여당이 될 텐데 청와대와 여당이 뭔가 지금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경제가 1분기 한국은행 통계에서 나왔지만 마이너스 0.3%입니다. 예. 굉장히 그 경제 수축 국면에 있고 위기 국면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실업률이라든가 지금 서민 생각이 어렵습니다. 네네. 그래서 엊그저께 나온 갤럽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대통령 직무 수행 지지도가 떨어졌습니다. 부정평가가 훨씬 많아졌고 그 이유가 대부분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문제인데 지금 시민들한테 물어보면요. 이 선거법이 뭐냐. 반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뭐냐 그러면 모릅니다. 사람들이 잘. 네.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걸 가장 앞서 이야기해왔던 그 심상정 정의당 의원조차도 국민들은 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게 복잡합니다. 이게 과연 이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 민주주의 정착과 발전에 맞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한국당에서 이런 전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사실 내각제에 맞는 겁니다. 이 다당제 체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신속하게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연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대단히 극단적인 정당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대화와 타협을 통한 그리고 그 의원 내각제를 통한 이 유럽식 독일식 제도인데
지금 오히려 민주주의 본산이라는 영국이라든가 또 미국 오랫동안 대통령제가 정착된 미국 경우는 또 비례대표가 없는 지금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직접 선거로만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치 문화를 과연 어떻게 발전시킬까 좀 장기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네. 어느 날 국민들이 또 이해 잘 못하는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 이건 이제 이 정당 이해관계를 딱 보는 곳은 바로 소수당들입니다. 그 정의당과 평화당인데 뭐 또 바른미래당이었고 그래서 네. 이제 이걸 가지고서 민주당이 뭔가 전국의 주도력을 가지고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이게 만일 이런 식으로 선거제 개혁이 이루어질지는 민주당 스스로도 자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선거가 많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결국 잘 이루어질지도 불투명한 이런 선거제를 더구나 현재 우리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한 더 좋은 제도라는 좀 더 중장기적인 이런 그 논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을 갑작스럽게 정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도 문제고요. 또 공수처법만 하더라도 지금 결국에는 공수처법 합의하면서 보시면은 원래 공수처법이 제일 먼저 이야기해야 됐던 것은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측근들 비리입니다. 근데 빠져버렸습니다. 또 국회의원도 뺐어요. 그럼 무엇 때문에 이걸 또 하느냐? 지금 사실은 감찰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지난 박근혜 정부 때 민정수석을 조사했던 기관입니다. 예, 사실 예. 그것도 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있는데 자꾸 뭐 특별수사기관을 남발하는 것이 과연 민주사회를 이게 정상화시키는 방법이냐. 예. 뭐 검찰이 수사를 잘 못하면 특검 제도를 도입할 방법도 있고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근데 항상 온 나라를 뒤집어 수사하겠다는 식의 이런 어떤 방식들 이것들이 혹시 정치 탄압 수단으로 변질되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있는 것이고 실제로 그런 공수처라는 제도가 과연 그 정상적으로 작동할 것인지 또한 여기 벌써 지금 청와대 친인척, 대통령 친인척 다 빼버렸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래서 특별감찰관 제도를 활용한 또는 특검 제도를 활용한 충분한 방안 방책이 있음에도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더구나 지금 자유한국당 의석 비율이 38%입니다. 40%이 국민의 어떤 지지로 이 탄생된 정당인데 이걸 밀어붙이고 일방통행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 그간의 누적된 문제와 함께 자유한국당이 정치적 의사 표현을 지금 강화문에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이제 배 소장님께서 국민적 이해를 또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국당이 왜 이렇게 저렇게 반대를 여야 사당은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다시 동물국회란 말이 나올 말 정도로 이게 솔직히 한국당 입장에서 좋을 게 없을 상황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육탄 방어전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한 답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표면적인 이유도 있을 테고요. 네네. 명분이 될 수 있겠고 또 내심 생각하는 이유도 있을 텐니다. 이 표면적인 이유는 지금 최영두 위원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면 예. 과거에 지난 16대 총선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현재 정당 지지율, 지난 지방선거하고 또 지금의 민심은 또 달라져 있습니다. 예. 이걸 적용을 해본다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가장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자유한국당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선거제도로서 변화가 되면 자유한국당은 당장 내년 총선에서 영향을 받게 되겠죠. 쉽게 얘기해서 본인들이 차지할 수 있는 포션을 좀 그렇죠. 뺏길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서 이게 패스트 트랙으로 가더라도 가만히 넋놓고 이것을 놔두다가는 지지층들은 뭘 했느냐 자유한국당은 왜 자유한국당은 야당으로서 강한 견제력을 발휘하지 못했나의 비판을 앞으로 두고 직면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 이런 강한 투쟁을 통해서 지지층을 또 결집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으로부터 나오는 표현들을 보면은 자유한국당뿐만이 아닙니다. 예. 아주 굉장히 강력한 주워 담기가 사실은 거의 힘든 그런 표현들이 남발되고 있어요. 그렇죠. 가령 야당을 향해서도 이중대다, 삼중대다. 이건 거의 군대에서 용어죠. 이중대, 삼중대, 일소대, 이소대. 말이 다르긴 하지만 그렇죠. 다르지만 같은 여당이 아니라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을 통해서 이중대다, 삼중대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를 아예 그냥 좌파 정권으로 규정을 지어버리거든요. 이렇다면 사실은 서로가 절충할 수 있는 공간은 없어지게 여지가 되는 겁니다.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아주 이론적으로 분석을 하더라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상당히 영향이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렇다면 이것을 자유한국당이 지금 물리적 충돌까지 가는 상황까지 연출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국민들을 향해서 이걸 설명할 수도 있거든요. 국민 여러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아느냐. 그렇다면 여당을 향해서도 그런 여론을 가지고서 압박을 하는 것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국회에서 아예 의사 진행까지 못하는 상황, 심지어는 국회의장이 저혈당 쇼크로 이 A병원에서 B병원, 서울대 병원으로까지 옮겨가는 그런 상황까지 초래되면 이런 상황을 보고서 국민들이
마냥 잘했다고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요. 것이거든요. 예. 네. 이렇게 자유한국당이 극렬하게 반대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특히 이 전자 입법으로 이 4개의 패스트트랙의 법안이 발의가 됐습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울 법안들이 발의가 됐는데 이 전자 입법도 야당에서는 꼼수 입법이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이 꼼수 입법이다 이런 비판하고 있는데 이에 네.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실제로 국회법이 많이 개정되고 하면 전자입법 사례가 첫 사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네. 상당히 민주당 어떤 의원이 이런 방식을 통해서 처음에는 팩스로 접수가 가능한지 또는 직접 보통은 인편으로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보면은 텔레비전에 보면은 왜 이렇게 어느 법안 해가지고 의원님들이 그걸 들고서 제출하는 장면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던 게 관행인데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맡고 서 있으니까 그걸 팩스로 하겠다 그랬다가 전자입법인데 사실 이건 뭐 절차적인 문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패스트트랙 올리려면 사실은 이제 정족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에서 내부의 의견이 상이한 의견 때문에 사실은 당론으로 채택을 못했습니다. 12대 11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추인은 예. 됐습니다만 당론은 네, 채택이 못했죠. 예. 그러면은 사실은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거든요. 바른미래당 의원 이제 사개특위하고 정개특위에 있는 의원의 바른미래당 의원의 상당히 중요해졌던 겁니다. 이 바른미래당 의원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은 이 패스트트랙이 될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그 문제에서 패스트트랙 그 사개특위 의원이고 또 정개특위 의원인 바른미래당 의원이 나는 이 반대한다. 이 당론으로 채택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맞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이제 사보임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강제로 그 의원을 빼고 그렇죠. 다른 의원을 넣고 이 사실 이것 국회법상 따져봐야 될 문제인데 그렇게 되면서 이 문제가 악화된 것이고요. 사실은 좀 모든 과정이 이 패스트트랙 가는 과정이 좀 비정상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석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완전히 배제됐고 어떤 완전히 사당이 이제 한 당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가는데 근데 정작 보니까 사당 중에 한 정당인 바른미래당 내부는 또 이렇게 분열돼 있어서 이것이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은 과정에서 지금 강행하다가 계속 악순환이 되고 있는 과정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바른미래당 그 추인된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12대 11이었습니다만 당론 추대는 안 됐지만 당시에 이제 그거를 3분의 1로 할 그 투표 결과를 과반으로 할 것인지도 또 이제 투표를 통해 정한 부분이어서 12대 11이지만 또 그분도 그 부분 상당히 좀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 의견을 이룬 것이다라는 뭐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의견이 갈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좀 보셨어요? 그 바른미래당 그 위촉 관련돼서는요? 바른미래당 관련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지금 국회는 사실 우리 국민들의 대표기관이잖아요. 모범이 돼야죠. 물론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우리가 전자 결제를 하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도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전자 결제를 한 바도 있습니다. 또 전자입법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전자입법을 하게 된 원인, 그 배경이 뭐냐 하면은 아예 회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의안가 자체에서 지금 업무 자체가 마비가 돼버렸거든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전자 결제를 하지 않으면 각 당에서 추인된 것에 대해서 법안 상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법안 상정은 나중에 되는 것이긴 합니다만은 지금의 이 패스트 트랙 자체가 통과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각 당에서는 다 추인이 됐는데 정작 회의를 해야 되는 국회 내에서는 회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바른미래당도 사실상 이 지도 체제가 붕괴가 된 거죠. 그런데 또 의총을 통해서 결정이 된 상황이거든요. 12대 11이었던 간에. 그런데 이 방법을 가지고서 이것이 3분의 2 사보임을 하지 않겠다는 것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가 됐건 또 녹취록의 내용이 나와서 실제로 발언을 통해서 동의가 됐건 이것에 대해서도 논란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당 내에서도 당론인지 당의 입장인지조차도 되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보면 이번 패스트트랙은 시작부터 끝까지가 불법은 없어 보입니다. 근데 일관된 편법입니다. 네. 국민들이 동의하기가 매우 힘들고 지지층도 동의하기 힘든. 그래서 안타까운 것은 사실 우리가 결자 해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럴 그렇죠. 때일수록 얼굴을 맞대고 논의를 해야죠. 무엇이 잘못됐는지.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대표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대표 원내대표가 모여서 이렇게 싸울 것이 아니라 국민들 보기 낯뜨거운 장면이거든요. 이걸 좀 저는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려고 뽑아놨나? 네. 난 개탄스러운 목소리가 나올 텐데 최 교수님 보신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뭐 육탄 봉쇄에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또 한국당도 밖에서 자격 투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결론이 좀 도출되겠습니까? 방법이 어떤 게 좀 있다고 좀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여권에서 사실 뭐 최근 여론조사 추이를 본다거나 여권도 예. 동향을 살필 겁니다. 사실 이게 지금 오늘 아침 뭐 조간 신문들 쭉 보면은 약간 진보적 신문조차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니 그걸 이렇게 꼭 묶어서 해야 될 사안이냐 이게 뭔가
지금 원내 전략에서 그러니까 원내 전략이 사실 순수하게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들과 상의해서 했다면 이렇게 안 나왔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공수처법이라는 게 이게 지금 청와대 입법 그 과제거든요.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그래서 공수처법을 공수처법을 이렇게 강행하기 위해서 지금 굉장히 무리한 두 개의 선거법과 선거법이라는 그러니까 것은 다른 부분들을 옵셔널하게 껴서 그렇습니다. 왔다는 네네.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과연 그게 지금 이렇게 꼭 더구나 그 공수처법 보시면 대통령 친인척은 또 빠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뭘 하려고 하느냐 그러면은 뭐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지금 민생으로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이 더 많은데 그러니까요. 이런 의제에 더구나 충분히 대체 가능한 이런 그런 사법 제도가 있고 한데 굳이 이걸 진행해야 되는지 또 거기에 여당을 다 묶어가지고 동원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데 대한 내부의 성찰도 있을 겁니다.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지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 한번 언론을 통해 따져보자. 그리고 이 선거법만 하더라도 225개로 선거구가 줄면은요 한 뭐 40명 정도의 의원들이 자기 지역구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건 뭐 여야를 통틀어서 모든 정당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금 새로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새로운 문제는 이제 정부 여당이 청와대 여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중대한 정기를 좀 만들어야 될 그런 국면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정개특위랑 사개특위에서 어떻게 됐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상정돼서 의결돼 버리면은 그다음부터는 한국당이 아무리 반발을 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근데 지금 정개특위와 사개특위가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지금 태도를 보면은 또 쉐이버 의원도 어제 안다고도 했어요. 네. 사보임대. 그 쉽지가 않고 지금 이게 뭐 사실 자유한국당이 농성을 해서 지금 이 회의가 안 된 게 아닙니다. 바른미래당의 그런 어떤 이견 차이 또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불참하고 또 평화당의 박지원 의원도 그냥 먹고 지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예 그 회의 그게 성사가 될 수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뭔가 지금 박지원 의원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뭔가 서로가 좀 이야기를 해서 풀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 왜 이 법안을 가지고 이렇게 온 그 전국을 마비시켜야 되는가 이 문제를 전국을 책임지는 정부 여당이 오히려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는 바른미래당이 키를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보입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의 지지율도 캐스팅 못이긴 해요. 보니까 거의 뭐 확실히. 바닥을 면치 못할 정도 이런 또 내용을 보여주면 지지층들은 더 달아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패스트트랙과 관련해서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합니다. 왜 묶어서 진행하냐? 이게 뭐 패키지 무슨 쇼핑 상품이냐? 예. 이게 중요한 법안들을 왜 이렇게 묶어서 진행할까라고 하는 그런 비판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면 왜 그런 상황이 연출됐을까? 이건 더불어민주당만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정의당, 심지어는 얼마 전까지의 정상적인 상태였을 때의 바른미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까지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지난 1년여 정도까지 계속해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왔지만 자유한국당이 당 내가 상당히 또 불안한 상태였어요. 네. 이 지지율도 낮은 편이었고 그리고 당내 리더십도 흔들렸던 상태였기 때문에 상당히 와야 되는 상태였죠.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를 못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워라 내워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자유한국당도 공수에 대해서 이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그렇다면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의견을 내고 참여하고 또 선거제에 대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것은 작은 정당의 참여가 극한 정당이 나타날 수 있는 상황도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이것이 너무 거대 정당에 의해서 우리 민심이 대변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 정당 득표가 거의 사표화되는 현상도 나타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네. 이게 너무 과장돼서 이 대표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났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당 득표에 맞게끔 적어도 어떤 지역에서는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대표할 수 있는 기능도 좀 우리가 확보를 해주죠. 이건 민주주의의 의미에 맞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가 있는 만큼 이분만큼은 우리가 계속 미룰 것이 아니라 적어도 패스트트랙에 담아서 패스트트랙의 기능이 뭐냐면 이것이 당장 상임위원회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상정이 안 되면 계류되다가 이게 용두사미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런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국회 선진화법은 어느 지점에 가서는 270일 내지 330일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상정될 수 있어요. 그때는 표대기를 하자는 거죠. 네. 그런 만큼 저는 이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좀 더 냉정하게 좀 더 머리를 맞대고 참여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게 그래서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게 패스트트랙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 민생 현안과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각각 동떨어져 있기 정파적인 때문에, 입장만을 그렇죠. 내세운 채 등한시해 왔거든요. 머리를 맞대고 전문가까지도 맞아요. 불러서 논의하자는 예. 것이죠. 네. 맞습니다. 민의를 잘 살피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부터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알겠습니다. 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그리고 최형두 경남대 초빙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오늘 말씀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